안녕하세요. 저는 결혼에는 조건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며 살았어요. 결혼이라는 것이 평생을 함께할 사람과 가족을 만드는 일이잖아요. 함께할 사람을 만나는 일인데 어찌 조건을 우선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다른 조건보다는 상대와 얼마나 잘 맞는지, 잘 맞춰갈 수 있는지를 보는 것으로 생각했죠. 제가 미술을 전공하고 그림을 그리고 있어서 그런지 연애할 때부터 저와 가치관이 맞는 사람을 선호했죠. 가치관이 같으면 이야기할 때도 잘 통하는 것 같아서 상대가 어떤 가치관을 가진 사람인가를 우선했던 것 같아요. 제가 결혼하려고 했던 사람은 이런 저와 가치관이 맞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도 조건보다는 사람을 우선으로 보는 사람이었고, 이야기가 잘 통하고 가치관이 맞는 사람을 선호했죠. 이렇게 잘 맞는 사람과의 만남도 우연 그 자체였어요. 한 번은 콜라보로 전시를 진행한 적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이 전시를 보러 왔지만 그 사람은 전시회장에 많은 작품 중 제 작품 앞에 서서 한참을 미동 없이 보고 있는 남자였죠. 저는 그 사람을 한참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일까 궁금해졌죠. 무슨 생각을 그리 깊이 하세요? 아, 생각보다는 그저 옆에 있어줘야 할 것 같아서요. 옆에 있어줘요?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모든 게 다 갖춰져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무언가 비어있는 느낌이 들어서요. 잠깐 보고 있다는 게 제가 너무 오래 머물렀나 보네요. 그 남자의 말에 저도 제 그림을 들여다봤어요. 정말 모든 것이 갖춰져 있었죠. 모든 게 다 있는데 그 남자 말처럼 뭔가 허전한 느낌도 들었어요. 그리고 그런 그림을 보고 있는 남자를 보고 있자니 그런 허전함이 채워지는 듯한 것 같았죠. 제 그림을 완성해 줄 남자 같았어요. 그렇게 그 남자에게 이끌렸고 그 작품이 제 것인지도 모르는 그 남자와 한참을 이야기했죠. 평생 이렇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과 함께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날 전시장에서 만난 이후로 저희는 자연스럽게 몇 번의 만남을 더 가졌고 그 만남에서도 이야기가 잘 통하던 그 사람과 자연스럽게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죠. 그 사람은 평범한 회사에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예술을 하는 저와는 전혀 다른 분야였죠. 하지만 그런 차이도 잊을 만큼 말이 잘 통했어요.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결혼에는 조건이 필요 없다는 제 생각에 확신을 얻었죠. 만남 자체에 조건을 달았다면 지금 만나는 이 사람처럼 생각이 깊고 말도 잘 통하는 사람을 만나기는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사람과 더 깊은 미래를 함께하고 싶었어요. 그건 그 사람도 같은 생각이었죠. 이 그림 오랜만이네. 우리가 이 그림으로 이어졌잖아. 맞아. 이 그림을 한참 동안 보고 있는 자기에게 이끌렸지? 우리 만남에는 그림이 빠질 수 없나 보다. 그래서 말인데, 우리 함께 그림 같은 시간을 그려나가지 않을래? 너와 함께 그리는 미래의 그림이라면 무엇이든 함께 할게. 우리 결혼하자. 정말이야? 나도 자기와 함께하는 그림이라면 그게 무엇이든 함께할 거야. 그리고 그 그림은 최고의 그림이 될 거야. 예비 신랑은 제 작업실에서 처음 만났을 때 보았던 그림을 한참 바라보더니 프로포즈했죠. 저희에게 의미 있는 그림이라 프로포즈가 더욱 마음에 와닿았어요. 함께 그려나갈 미래도 기대하게 되었고 그게 무엇이든 최고가 될 거라고 확신했죠. 예비 신랑이 제 그림을 알아봐주고 제 생각과 마음을 알아주었듯이 저도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주며 함께하면서 그 무엇보다 값진 결혼 생활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만난 지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마음이 워낙 잘 통했던지라 결혼까지 금방 진행되었죠.
예비시댁에 처음 인사하러 간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무슨 정신으로 첫 만남에 드릴 선물을 준비하고 옷도 신경을 써서 챙겨 입고 갔는지 모르겠어요. 많이 긴장했어? 어, 안 그러려고 하는데 어쩔 수 없나 봐. 어머님이 선물은 마음에 들어 하실지 혹시 첫 만남에 실수하지는 않을지 너무 긴장돼. 실수해도 괜찮아. 우리 부모님도 너를 있는 그대로 좋은 모습만 봐주실 거야. 그래도 혹시나 부모님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으면 어떡해. 그런 것 없어. 부모님 내가 그러했듯이 자기를 분명 좋아할 거야. 그러면 좋겠다. 저는 긴장감 가득한 채로 예비시댁으로 향했어요. 예비신랑은 부모님 댁에서 출퇴근하기 힘들다며 따로 알았던지라 예비시댁 동네로 온 것은 처음이었어요. 오래된 아파트로 이루어진 동네이지만 아파트 앞 상가도 잘 이루어져 있어서 부모님이 지내기에는 괜찮은 동네 같아 보였죠. 예비신랑을 따라서 간 예비시댁은 깔끔하고 따뜻한 분위기였죠. 아파트는 오래되었지만 예비 시어머니의 손길이 닿아서 그런지 오래된 느낌보다는 잘 가꾸어진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40평대로 일반 아파트보다 넓은 평수여서 답답함 없이 확 트인 느낌도 있었죠. 어서 와요. 길 막히진 않았어요? 아니에요. 생각보다 수월하게 왔어요. 다행이네요. 여기가 주말 되면서 차가 많이 막혀서 걱정했어요. 그나저나 우리 아들이 예쁘고 참하다고 어찌나 자랑하든지 만나보니까 자랑할 만하네요. 아니에요. 어머님이야말로 훨씬 아름다우세요. 여기 선물이에요. 어머, 예쁜 꽃이네요. 꽃 받아본 지가 얼마인지 몰라요. 고마워요? 예비 시어머니는 집 분위기처럼 따뜻한 분이었어요. 예비 시댁에 들어서는 저를 반겨주었고 말씀도 따뜻하게 해주어서 괜한 긴장을 했구나 싶었어요. 예비 신랑의 말처럼 예비 시어머니도 저를 있는 그대로 좋게 봐주시는 분이구나 생각했죠. 예비 시어머님께서 워낙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잔뜩 긴장하고 있던 것들이 조금씩 풀렸어요. 편한 분위기에서 예비 시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누었죠. 우리 아들이 좀처럼 연애를 하는 것 같지 않아서 걱정했는데 이렇게 제 짝을 오네요. 하는 일이 어떻게 되는지 물어봐도 돼요? 네, 저는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전시장에서 제 그림을 한참 동안 보는 모습에 반해서 만나게 되었어요. 어머, 그림을 잘 그리나 보네요. 그럼 어디에서 그림을 그려요? 다니는 회사요? 저는 따로 회사를 다니지 않고 제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그래요? 그림만 그리기 쉽지 않을 텐데. 유명한 그림 작가인가? 보니까 그림도 비싼 건 엄청 비싸던데. 그리 유명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제 그림을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꾸준히 있어서 전시는 꾸준히 하고 있어요. 예비 시어머니는 그림에 대해 잘 모르신다면서 제가 하는 일을 물어보셨어요. 일반적으로 제가 회사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서 어른들께서 생소한 부분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저도 자세히 말씀드렸죠. 그런 질문이 저도 나쁘지 않았어요. 예비 신랑과 제가 그림으로 이어져서 그런지 예비 시어머니께서 제가 그림을 그리는 것에 관심 가져주는 것이 감사하게 느껴졌죠. 그래서 예비 시어머니께서 다른 생각을 하고 계실 거라고는 생각지 못했죠. 그렇게 그림을 할 정도면 일찍부터 그림을 그린 거예요? 네, 어렸을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부모님께서 오랜 시간 지원해주기 쉽지 않으셨을 텐데. 다행히 지원은 아낌없이 해주셨어요. 저도 대학 가서 저도 그림 가르쳐주고 지금도 전시도 하며 지내고 있고요. 넉넉히 지원해 주실 정도면 괜찮지. 우리는 다른 것보다는 애들 어릴 때 이 집으로 이사 왔거든요. 지금이야 40평대 있는 곳도 많지만 그때는 이 동네에 흔치 않았어.
여기에는 누가 사나 사람들이 궁금해서 집에 찾아올 정도였다고. 예비 시어머니는 저에 대한 궁금증이 끝나셨는지 예비 시댁 집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처음에 이곳에 아파트가 들어설 때부터 그때 얼마나 좋은 아파트였으며 40평대는 귀하고 귀했다는 이야기였죠. 저는 예비 신랑이 자란 동네도 궁금했던지라 예비 시어머니가 해주시는 이야기를 귀담아 들었죠. 듣다 보니 예비 시어머니께서는 예비 신랑에게 많은 애정을 보이셨고 집을 선택할 때는 자녀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신중하게 고르셨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그런 곳에서 남편이 어떤 분위기에서 자랐는지 짐작했죠. 오는데 보니까 아파트라 그런지 상가도 잘 되어 있어서 살기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상가는 아파트면 다 있죠. 그래서 다들 아파트 사는 거고. 저는 아파트 안 살아봐서 잘 몰랐어요. 아파트 안 살아봤어? 한 번도? 네, 여태 아파트에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그럼 어디 사는데? 빌라에 살아요. 그래서 주변에 편의점이라도 가려면 한참 나가야 해서 불편할 때도 있어요. 빌라? 여태? 네, 몇 번 이사하긴 했는데 계속 빌라에만 살았어요. 제가 빌라에 산다고 이야기하자 예비 시어머니는 몇 번을 다시 물어보셨죠. 아파트에만 사니 빌라 생활은 어떤지 짐작하지 못하시는 것 같았어요. 저도 아파트에 살아본 적이 없어서 낯선 면이 있으니 예비 시어머니도 그런 줄 알았죠. 그래서 예비 시어머니께서 살고 계시는 이 아파트에 대해 계속 장점을 이야기하시는 줄 알았어요. 제가 사는 빌라는 어디 가려고 하면 차를 타고 나가야 하는 일상이라 저는 아파트 장점이 좋아 보이기도 했어요. 단지 안에 상가가 잘 되어 있는 점이 정말 좋아 보였죠. 그런데 이 문제가 앞으로 예비 시어머니와의 갈등을 빚을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어요. 인사 다녀온 건 어땠어? 반겨주셨어? 그럼 시댁 집안 분위기도 좋고 어머님도 따뜻하게 맞아주셨어. 우리 딸을 좋게 봐주셨다니 감사하네. 우리 딸이 마음 맞는 사람 만나서 결혼한다니. 아직도 실감이 안 나네. 나도 오늘 시댁 가면서 얼마나 긴장했는데 그런데 편하게 대해주셔서 좋았어. 저는 집으로 와서 오늘 시댁에 다녀온 이야기 했죠. 엄마도 예비 시댁에서 따뜻하게 맞아주셨다고 하니 기뻐했어요. 저는 예비 시댁의 좋은 모습을 보고 온 것 같아서 앞으로 결혼 생활이 기대되었죠. 그런데 예비 시어머니는 저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저는 짐작조차 하지 못할 이야기였죠.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아유, 이놈이 나이 먹고 드디어 결혼한다고 했더니 데려와도 저런 사람을 데리고 와? 왜요? 만나보니 마음에 안 드세요? 그림 그리고 여성적인 것 같다고 하셨잖아요. 글쎄 여태 빌라에서 산단다. 가족들이 여태 빌라에 살면서 그놈의 그림 뭐라고? 부모 등골 휘는 줄도 모르고 회사도 다니지 않고 그림이나 그리고 있단다. 아, 이게 말이나 되니? 예? 아주버님은 어쩌다가 그런 분을 데리고 오셨대요? 아무리 그래도 여태 빌라 사는 집이라니 차이가 나도 너무 나는데요? 차라리 결혼 안 하고 혼자 사는 게 낫지. 우리 아들이 그 여자 뒷바라지 하는 꼴은 내가 절대 못 보지. 아주버님은 이미 결혼하신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무슨 수를 반대하시려고 해요. 제 주변에 보니까 부모님이 반대하니까 영 끊고 따로 결혼하기로 하던데. 아주버님도 그러시면 어떻게 해요? 그건 걱정 마라. 내게도 방법이 다 있으니까. 예비 시어머니는 첫 만남에서 빌라에 산다고 한 제가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하지만 예비 신랑이 당연히 결혼한다고 생각하고 밀어붙이니 반대하는 마음을 드러내기 힘들었죠. 예비 동서도 예비 신랑을 봐왔으니 자기 주변에도 부모가 반대하니 영 끊고 따로 산다고 이야기로 시어머니를 부추겼어요. 예비 시어머니와 예비 동서가 보기에 집안 반대하면 예비 신랑이 가족과 연을 끊고라도 결혼할 거라고 생각했는지 겉으로는 결혼 반대하는 티를 내지 않았죠. 대신
제가 결혼 못하겠다는 말이 나오게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예비 시어머니가 부르면 부르는 대로 예비 시댁으로 갔죠. 예비 시댁은 결혼 전부터 제사 자리에 불렀어요. 제사를 직접 지내본 적이 없어서 저는 어설프기만 했죠. 아니,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제사도 안 지내봤니? 지내긴 하는데 음식 준비를 해본 적은 없었어요. 여태 음식 준비 한 번을 안 해봤니? 아유, 그래. 뭐 집도 여유가 있어서 제사도 지내는지. 맞아요, 어머님. 어머님 댁처럼 넓어야 제사도 지내는 거죠. 제가 아는 사람 중에는 빌려 사는 친구가 있는데 좁아서 제사 한번 지내려고 하면 일이래요. 그래서 음식도 그냥 사서 한대요. 사서 하면 정성이 없어서 안 되지. 그러니까요. 저는 제사 음식은 물론 음식 준비 자체를 해본 적이 없던지라 제사 준비하는 것이 힘들었어요. 물론 예비 시어머니와 예비 동서가 대부분 했지만 그 옆에서 눈대중으로 따라하는 것도 어려웠죠. 그에 비해 예비 시어머니와 예비 동서는 손발이 잘 맞았어요. 예비 시어머니 곁에서는 예비 동서가 딱 붙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음식을 준비하는데 저희 집과는 다른 분위기였어요. 정겨운 이런 예비시댁의 분위기도 좋았죠. 그래서 저는 좀 더 열심히 하려고 애썼던 것 같아요. 어머님, 이제 뭘 할까요? 저기 다 쓴 것들 정리해서 베란다에 좀 내놔라. 네, 어머님. 예, 거기 아니고 저쪽에 베란다다. 빌라에는 이렇게 베란다가 없어서 헷갈리시죠? 여기는 다용도실이라고 부르고 저쪽이 베란다예요. 아, 그렇고요. 뭐 헷갈리실 수도 있죠. 빌라에 살고 계시니까. 아무래도 다르죠. 아, 네. 우리 집에는 거실 앞에 베란다가 없어서요. 거실 앞에는 뭐 확실히 다르긴 할 거예요. 아파트 살아본 적 없다고 하니 더 그러겠죠? 그렇기도 하죠. 하긴 이런 10억짜리 아파트 생각도 못 해봤겠죠. 베란다를 제대로 찾지 못한 저에게 예비 동서는 빌라랑 아파트랑 달라서 그런 거라며 이야기해줬어요. 그런데 묘하게 예비 동서가 저를 바라보는 눈길이 좋지 않은 느낌이 들었어요. 제 말을 자르고 이야기하는 것도 그렇고 뭔가 묘한 느낌이 들었죠. 예비 시어머니도 처음 뵈었을 때 따뜻함보다는 뭔가 묘하게 저를 바라보는 눈길이 좋지 않은 것 같았어요. 저는 이때까지만 해도 제가 예비 동서처럼 제사 준비도 빠릿빠릿하게 하지 못해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래서 좀 더 잘해보려고 나름 노력했지만 저는 앞서 이야기했듯이 제사 준비는 물론 음식 준비조차 해본 적이 없어서 매우 어설펐어요. 이래서 신부 수업이 필요하구나 라고 느끼면서 돌아가서는 음식 준비도 조금씩 해봐야겠다고 생각했죠. 지금은 예비 시어머니와 예비 동서가 저를 조금 탐탁치 않게 보지만 노력하면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결혼하면 함께 어울릴 가족이고 제사도 함께 준비하게 될 거니 저는 당연히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하려고 했죠. 저 왔어요. 너는 못하러 왔니? 내일 출근하려면 힘들 텐데. 저도 이제는 와야죠. 그동안 제가 너무 참석 못한 것 같아요. 오늘 고생 많았죠? 아니에요. 제가 아직 어설퍼서 어머님이랑 동서가 더 고생했어요. 그림 그려야 하는 손이니까 아꼈어요. 아들 자식 키워봤자 다 소용없다더니. 그러지 마세요. 이 사람이 조상들 모시는 일이니 제사 참석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결혼 전부터 온 데다가 저도 오라고 한 건데요. 그러니 예쁘게 봐주세요. 평생 이런 일 해본 적 없는 사람이라 어머니가 보시기에 부족할 거예요. 역시 제가 결혼할 사람 하나만큼은 잘 골랐다는 생각이 들 만큼 예비 신랑은 든든한 제 편이 되어주었어요. 말도 어찌나 이쁘게 하는지 오늘 하루 힘들었던 일이 싹 날아가는 것 같았죠. 이런 사람과 함께라면 무엇이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예비 신랑은 제가 결혼하고 싶은 이유이자 결혼을 서두르고 싶은 이유이기도 했죠.
물론 예비 신랑도 저와 같은 마음이었어요. 처음에 제가 예비 시어머니로부터 제사 준비에 참석하라는 이야기를 듣고 저는 선뜻 하겠다고 말했죠. 그런데 예비 신랑은 자신도 잘 가지 않는다며 가지 않아도 된다고 했어요. 저는 그런 예비 신랑에게 제사를 지내는데 빠지는 건 아니라고, 퇴근하고 오기 힘들고 내일 출근하기 힘들다는 이유로는 빠지지 말라고 했죠. 그 말을 들은 예비 신랑은 자기 생각이 짧았다며 저를 치켜 세워줬어요. 이건 모두 진심이었어요. 저희 집도 제사를 중요시해서 참석할 수 없는 피치 못할 이유가 아니라면 모두 참석하죠. 그래서 예비 신랑에게도 그걸 이야기한 것뿐이었어요. 그런데 예비 신랑이 그런 저의 모습을 보며 생각이 깊다며 더욱 따랐죠. 예비 신랑과 저의 관계를 보면 어떤 문제도 없었어요. 상대의 말에 귀 기울여주고 존중해주는 마음마저 닮아서 문제될 것이 없었죠. 이런 사람과 함께라면 결혼은 문제없겠다 싶었는데, 그랬는데 정말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차에 짐 좀 싣고 있을게요. 추우니까 조금 있다가 나와요. 그러지 말고 같이 가요. 오늘 고생한 건 누구보다 내가 잘 아니까 이것만큼은 내 말 따라줘요. 예비 시어머니께서 챙겨준 짐을 예비 신랑이 옮기러 갔죠. 저도 함께 도와주겠다고 했지만 예비 신랑은 춥다며 말렸어요. 그래서 저는 나가다 말고 예비 시댁으로 다시 들어갔죠. 정리하는 예비 시어머니를 도와줄 생각으로 주방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주방에서 들려오는 말소리에 저도 모르게 걸음을 멈추고 말았죠. 아주버님 이러시다가 결혼하시는 거 아니에요? 무슨 소리니? 절대 두면 안 되지. 평소 참석하지도 않은 제사까지 오시는 것 보니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결혼 전에 제사 준비하라고 시키면 알아서 못 온다고 할 줄 알았더니 우리 아들까지 불러들여? 아주 여우다 여우야. 자기가 싫다는 소리는 하기 싫으니 남자 앞세우는 것 아니니? 그러게 말이에요. 보통은 싸우고 안 오는데. 예비 동서와 예비 시어머니가 하는 이야기가 들렸죠. 결혼 승낙받고 당연히 결혼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비 동서가 그러다가 결혼하는 것 아니냐는 말에서 저는 그대로 굳어버리고 말았어요. 원치 않게 그 자리에 서서 예비 동서와 예비 시어머니의 이야기를 계속 듣게 되었죠. 마음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기도 했어요. 무엇 때문에 저희 결혼을 반대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었죠. 그런데 오늘 제사 준비도 저와 예비 신랑을 떼어놓기 위한 것이었다는 걸 알고 나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배신감이 들었어요. 저는 결혼 전이긴 하지만 그게 뭐가 중요한가? 어차피 하게 될 결혼이고 어차피 하게 될 제사이니 함께하면 좋겠다는 좋은 마음으로 참석하고 일까지 도운 것인데 저의 이런 마음을 예비 시어머니와 예비 동서는 보려고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가 제사 이야기에 날을 세우며 예비 신랑과 싸우며 관계가 틀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러지 않는 것을 보니 제가 오히려 머리를 써서 예비 신랑을 앞세워 제사를 망치든 제사 참석을 함께하지 않든 다른 수를 쓰고 있다고 보고 있었죠. 적당히 하면 떨어져 나갈 줄 알았더니 불려시한테 제대로 걸렸구나. 그렇게 보통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기 좀 죽으라고 이 아파트가 10억짜리라고 이야기했는데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더라니까요. 이미 알아보고 달라붙은 거지. 10억짜리 아파트라는 걸 알았으니 더 안 떨어지려고 저러는 거 아니니? 역시 없는 사람들이 더 한다니까요. 빌라만 살았는데 10억짜리 아파트 탐이 안 나겠니? 아유, 어쩌다가 저런 게 들러붙어서. 예비 시어머니와 예비 동서의 이야기를 듣고 있자니 화가 났어요. 그동안 제가 노력한 것은 보지도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저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고 있었어요. 조금 오해하는 수준이 아니라 이미 선을 넘는 예비 시어머니와 예비 동서의 말에 저는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죠. 지금 제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너 안 갔니? 어머님 말씀하신 10억짜리 아파트 탐내는 불려씨가 저예요? 너는 어디서 안 배운 티나게 남의 이야기를 듣고 있니?
어머님은 어떻게 뒤에서 저를 그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어요? 그동안 저를 그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제가 예비 시어머니와 예비 동서의 대화에 끼어들자 예비 시어머니는 조금 당황한 눈치였어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 제게 남의 이야기나 듣는다면서 나무랐죠. 평소라면 저도 다른 사람 이야기를 엿듣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건 들었는데 모른 체 할 수 없었죠. 저는 도저히 이대로 넘어갈 수 없어서 예비 시어머니에게 속상한 마음을 내비쳤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도 예비 신랑이 마음에 걸렸죠. 예비 신랑만큼은 저를 알아주고 저를 이해해주는 사람인데 제가 그런 예비 신랑의 어머니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앞으로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까봐 내심 걱정되었죠. 그래서 마음 한편으로는 예비 시어머니께서 예비 동서와 제 험담을 하는 것을 들었지만 그렇지만 지금이라도 실수였다고 그냥 적당한 말로 둘러대기를 바랐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죠. 그래, 말이 나왔으니 하는데 너는 우리 집 사는 거 보니까 느껴지는 거 없니? 제가 뭘 느껴야 하나요? 얘 봐라. 이렇게 뻔뻔하다니까. 이렇게 낯짝 두꺼운 불려시니까 우리 아들이 홀랑 넘어갔지? 어머님은 마치 제가 어머님 댁을 탐내는 것처럼 말씀하시네요. 제가 왜요? 왜 어머님 댁을 탐내요? 여태 빌라만 살았으니 이런 아파트 보고 눈이 뒤집힌 게지. 그러니 제사 자리까지 꾸역꾸역 와서 어떻게든 한몫 챙겨보려고 한 건 모르는 줄 알아? 예비 시어머니는 무엇부터 잘못 생각한 것인지 단단히 잘못 생각하고 있었어요. 차라리 오해하는 정도라면 바로 잡았을 텐데 그런 수준을 넘었죠.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드려야 하나 막막하기도 하고 예비 시어머니가 저를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것이 마음이 상하기도 했어요. 제가 사는 빌라는 어머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빌라가 아니에요. 제가 사는 빌라가 다 같은 빌라죠. 그래! 여태 살면서 없이 살다 보니 개중에는 달라 보이나 보다. 어쨌든 우리 집 사는 거 봤으면 알아서 네가 헤어져라. 어머님, 제가 정말 어머님이 생각하는 그런 빌라에 살지언정 이런 아파트를 탐내지는 않아요. 뭐? 이런 아파트? 이런 것도 없어서 여태 빌라에서 살면서 무슨 소리야? 우선 빌라에 대한 오해부터 풀려고 했더니 예비동서가 비꼬며 말을 잘랐죠. 저번에도 그랬죠. 예비동서는 제가 이야기를 하려고 할 때마다 말을 자르는 건 물론 비꼬야 말했죠. 예비 시어머니 옆에 꼭 달라붙어서 저를 무시하는 쪽으로 몰아가는 예비 동서에게 화가 났죠. 여기에 더해 예비 시어머니는 끝까지 저를 빌라에서 산다고 무시했어요. 10억짜리 아파트 가진 유세를 다 부린 거죠. 솔직히 이런 아파트는 제가 왜 탐내야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너무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니까 저도 언성이 높아졌죠. 솔직히 이런 10억짜리 아파트 제가 못하러 탔네요. 오래되고 교통도 안 좋은 이 아파트를 제가 도대체 왜요? 게다가 10억밖에 안 하는 아파트를 제가 왜요? 자기 지금 뭐라고 했어요? 아이고, 내가 살다 별소리를 다 듣는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정말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저는 도저히 참지 못하고 언성을 높였을 때 하필 그때 예비신랑이 들어왔죠. 저는 잔뜩 굳어진 예비신랑의 표정을 보니 아차 싶었어요. 하지만 저도 억울한 면이 많았어요. 예비 시어머니와 예비 동서가 저를 몰아세우던 것을 예비 신랑은 보지 못했으니 저도 억울했죠. 하지만 예비 시어머니와 예비 동서는 이때다 싶었는지 앓는 소리를 했어요. 예비 시어머니는 머리를 잡고 주저앉으셨고 예비 동서는 그런 어머니 곁에 딱 붙어서 제 잘못으로 몰아갔어요. 순식간에 벌어진 상황에 저는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고 화가 난 예비 신랑을 따라 나섰어요. 예비 신랑은 차에 타고도 한참을 말이 없었죠. 저는 예비 신랑을 보고 참았어야 했나. 하지만 그 말을 듣고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는데 라며 오만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어쨌든 오해를 풀어야겠다는 생각에 제가 먼저 이야기했죠. 그게 자기가 들어가라고 해서 들어갔더니 어머님이랑 동서가 하는 이야기가 들렸어요. 제가 어머님 아파트 보고 욕심내서 제사까지 따라온 거라고. 제가 빌라에 살아서 어머님 마음에 안 들어서 떼어놓으려고 하셨는데 제가 불려시처럼 따라온다고 해서 저도 모르게. 그렇다고 어머니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맞아요? 그건 저도 경솔했지만 어머니께서 먼저 그렇게 이야기하셔서. 어머니가 그렇게 이야기했으면 오해를 잘 풀어드리면 되죠. 그런데 방금 일 보니 제가 사람을 잘못 봤나 봐요. 저도 이유 없이 그런 건 아니잖아요. 어머님 말마다 어머님 어머님! 어머니 핑계 대지 말아요! 예비 신랑은 결국 큰 소리를 냈죠. 애써 참고 있던 속상한 마음이 와르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저는 예비 시어머니와 예비 동서의 말도 안 되는 억지에도 애써 참으며 이야기하려 했었고 도저히 들으려 하지 않자 언성이 높아지긴 했는데 그래도 그렇게 이야기하면서도 저는 예비신랑이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예비신랑의 얼굴을 봐서 몇 번 참은 건데 예비신랑은 제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았죠. 오직 제가 예비 시어머니의 탓을 하는 것을 듣기 싫어하는 것 같았어요. 그 순간 예비신랑과는 단단하게 이어져 있다고 생각한 매듭이 툭 끊어진 것 같았죠. 저도 더 이상 이야기를 할 수 없었죠. 이야기해도 예비신랑은 듣지 않을 것 같았어요. 제가 생각한 결혼 상대의 모습이 아니었죠. 어떤 상황에서도 상대의 말을 먼저 들어주고 이야기하며 풀어가는 사람과 함께하고 싶었는데 예비신랑은 전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죠. 저는 진지하게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어요. 예비신랑에게 결혼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자고 말했죠. 사실상 시간보다는 마음의 정리가 필요했던 것 같아요. 저 역시도 이런 관계를 회복시키고 싶은 생각이 없었어요. 굳은 표정으로 집에 들어서는 엄마는 제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죠. 시댁 다녀온다더니 무슨 일 있었어? 그냥 나 결혼하지 말까 봐. 왜? 무슨 일인데? 저는 엄마에게 오늘 예비 시댁에서 있었던 일을 털어놓았어요. 그 이야기를 들은 엄마는 예비 신랑과는 다른 반응이었죠. 엄마는 제 이야기를 들어주며 전적으로 제 편이 되어주었어요. 그걸 그냥 그렇게 이야기하고 왔다고? 나는 그 사람 생각해서 그래도 참았지. 참다 그렇게 말한 건데 그 사람은 내 얘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잖아. 어떤 상황에서도 상대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줘야 하는 거 아니야? 원래 그런 순간에 진심이 드러나는 거다. 결혼은 가족에 얽혀 있으니 쉽지 않아. 맞아. 나도 이제 가족인데. 가족들보다 나와 이루는 가정을 더 소중히 여겨줄 사람을 원하는 것인데 그 사람은 아니었어. 그 사람한테도 그 사람 가족들한테도 실망했어. 당연히 그러지. 결혼은 신중해야 하는 거야. 그래서 결혼할 건 아니지? 결혼할 마음은 사라졌는데 이렇게 끝내려는 건 괜히 억울해. 내가 괜히 잘못한 것 같잖아. 그냥 끝내면 안 되지. 제대로 이야기해야지. 엄마는 며칠 지나지 않아서 예비시댁을 우리 집으로 초대했어요. 처음에는 예비시댁에서 결혼시킬 것도 아닌데 못하러 만나냐며 거절했지만 엄마가 몇 번을 설득해서 만나서 정리하는 걸로 되었죠. 저는 일부러 예비 시어머니와 예비 동서를 함께 불렀어요. 혹시나 주소를 보고 눈치챌까 싶어서 모시러 갔죠. 뭘 만나서까지 이야기한다고 그러니? 그래도 중요한 이야기 하는데 어른들끼리 얼굴 보고 이야기해야 하지 않겠어요? 좁은 빌라에서 마음 편히 이야기할 수 있으려나 몰라. 그냥 어머님 댁으로 오는 게 낫지 않았겠어? 그래, 그놈의 빌라에서 뭘 하겠다고? 이참에 확실히 정리해야지. 저는 대꾸하지 않았어요. 어차피 조금 뒤에 집에 도착하면 이런 소리를 할 수 없을 테니 지금 마음껏 하라는 식으로 놔뒀죠. 일부러 제가 들으라는 듯이 이야기하는 험담에도 별 반응을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건 말건 예비 시어머니와 예비 동서는 좁은 빌라가 걱정되고
자신들의 집이 더 좋다고 몇 번을 이야기했어요. 그러다가 집에 다다르자 반응이 달라졌죠. 이, 여기라고? 여기가 뭔데? 아니, 여기라고? 잘못 온 거 아니니? 설마. 집도 아닌 빌라 입구에 다다르자 예비 동서와 예비 시어머니는 믿기지 않는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애써 여기가 아니라고 부정하는 듯 했죠. 하지만 예비 시어머니와 예비 동서를 태운 차가 빌라 입구를 지났죠. 입구를 지키던 경비원들이 제 차를 보고 꾸벅 인사를 하는 모습을 보고는 더 이상 뭐라 말을 하지 못했죠. 예비 시어머니는 이곳이 어떤 곳인지 몰라도 자신이 그렇게 자랑하던 아파트와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느끼는 것 같았어요. 신분증 확인하겠습니다. 신분증을 왜요? 왜요? 나는 사돈댁에 초대받아 왔는데요. 네, 들어가시려면 신분증 주셔야 합니다. 어머님, 저희 빌라가 보안이 철저해서요. 동서 뭐해? 제 것도요? 집에 들어가기 전에 로비에 들러 게스트 등록을 먼저 하였죠. 예비 시어머니와 예비 동서는 당황스러운 듯 신분증을 꺼냈어요. 그 와중에 예비 시어머니는 사돈댁에 왔다며 으스대는 것을 보니 어이가 없기도 했죠. 그전에는 결혼도 반대하고 오늘도 굳이 만나야 하냐며 사돈 소리는 하지 않더니 이런 곳에 오니 사돈 소리가 절로 나왔나 보죠. 게스트 등록 후 다시 차를 타고 빌라 단지 안으로 이동했어요. 제가 사는 동까지 이동하려면 바로 이동해야 했죠. 저는 굳이 예비 시어머니에게 말했죠. 제가 빌라에 살아서 그런지 상가도 없고 뭐 하나 하려면 이렇게 차로 다녀야 해서 불편하더라고요. 아니, 그건 빌라라고 하니까. 어머님, 아파트는 오래되고 교통도 별로이긴 하지만 상가가 있어서 참 좋아 보였어요. 그게 10억이라는 거죠? 아. 예비 시어머니는 믿기지 않는지 주변을 둘러봤어요. 한눈에도 고급스러워 보이는 건물들과 조형물로 꾸며진 길이 예비 시어머니의 말문을 막았죠. 여러 번 말하는 것보다 한 번 보여주는 게 낫다고 집으로 예비 시댁을 부르라던 엄마의 말이 맞았죠. 이렇게 집에 도착하기도 전에 얼어붙은 예비 시어머니와 예비 동서를 보고 있자니 괜히 예비 시댁에서 불필요한 말싸움했나 싶었어요. 그냥 초대하면 될 일을 괜히 힘들게 말로 해결하려고 했던 거죠. 저는 주차를 핑계로 일부러 예비 시어머니와 예비 동서를 미리 내려줬어요. 집 호수를 말하며 먼저 가라고 했죠. 예비 시어머니와 예비 동서는 제가 빠지자 못했던 말이 많아진 것 같았어요. 여기가 대체 뭐냐? 여기 빌라가 맞아? 있잖아요. 고급 빌라요. 그런 건가 봐요. 제가 왜 이런 데 살아? 빌라에 산다며? 평생 빌라에만 살았다며? 이런 곳에서 평생을 살았다면? 평생 빌라에 살았다는 말이 예비 시어머니가 생각한 빌라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는지 평생 살았다던 그 빌라를 두리번거렸죠. 이런 곳에서 평생 살 정도의 집이었다니. 깨닫고 나니 자신이 무시했던 빌라가 다시 보였죠. 그리고 제가 다시 보였나 봐요. 왜 먼저 가지 않고 여기에 계속 계세요? 형님, 엘리베이터를 누르는데 오지를 않네요? 그럴 리가. 게스트 카드를 써야지 그러라고 준 건데. 아가, 엘리베이터 타는 것도 쉽지 않네. 그렇죠. 아파트보다는 불편하긴 하죠. 빌라여서. 아니, 불편하긴 보안. 그래, 보안이 아주 좋네. 예비 동서는 그동안 부르지 않던 형님이라고 불렀고 예비 시어머니는 제게 아가라고 불렀죠. 이렇게 호칭을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인지 그동안 몰랐는데 말이죠. 저는 빌라가 좋다고 말하는 예비 시어머니에게 가볍게 웃어주고는 집으로 들어갔어요.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면 우리 집밖에 없었고 엄마는 저희가 온 것을 알고 문을 활짝 열어주었죠. 어서 오세요. 오시느라 힘드셨죠? 아닙니다. 편하게 왔습니다. 저희 집이 다 좋은데
손님이 오면 꼭 로비에서 등록하고 와야 해서 그게 좀 번거롭긴 해요. 저희야 오랫동안 그렇게 살아서 익숙한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오면 불편해하죠. 전혀 불편하지 않았어요. 그럼 다행이고요. 엄마는 예비 시어머니와 예비 동서는 거실로 안내했어요. 거실은 창밖으로는 저녁마당이 있었고 한강뷰가 보였죠. 예비 시어머니는 흠칫 놀란 것을 애써 숨겼어요. 거실 가운데 덩그러니 놓인 소파에 앉았죠. 차는 뭘로 하시겠어요? 저는 커피면 됩니다. 저도 커피, 아니, 제가 도와드리. 그럴 필요 없어. 예비 동서는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일어나려고 했죠. 저는 그런 동서를 말렸어요. 저도 엄마도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가정부가 커피를 내왔어요. 그걸 보니 예비 시어머니와 예비 동서는 안 그래도 잔뜩 움츠러들었던 어깨가 더욱 움츠러든 것 같았어요. 드시죠? 저희 애가 평생 이렇게 살아서 처음 예비시댁에 가서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네, 그럴 수 있죠. 댁 어느 동네라고 하셨죠? 그 동네는 가본 적도 없는 데다가 세상에 그렇게 오래된 아파트라니요. 그런 곳에 어떻게 갈 수 있나 싶었는데 그래도 자기가 선택한 결혼이 잘 다녀오더라고요. 네. 게다가 평수도 40평밖에 안 되는 그런 좁은 곳에 제사를 지낸다고 하는데 준비를 제대로 되는지 참 말은 안 했지만 내심 걱정 많이 했습니다. 네, 걱정하실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네, 자신이 선택한 일이니 그냥 지켜보았는데 사부인께서 결혼을 반대하신다고 하니 얼마나 다행인지요. 아, 그런 반대한다기보다는 집안 분위기가 다르다고 이야기했던 것인데 그렇게 받아들여졌나 봅니다. 그렇지? 네네, 반대라뇨, 설마요. 그래요? 제가 딸아이에게 들은 것과는 다르네요. 어찌됐든 집안이 이렇게 차이 나니 어차피 결혼은 힘들지 않겠습니까? 엄마의 말에 예비시모와 예비동서는 한편이 되어 수습하려 했어요. 빌라에 산다며 무시하고 결혼을 반대하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죠. 엄마가 어찌됐든 결혼은 힘들다고 하니 예비 시어머니는 저를 붙잡으려는 듯 말했죠. 예, 내가 뭘 또 그렇게 반대했다고 그러니? 반대할 입장은 아니지만 반대하셨죠. 아니, 그건 내가 잘 모르고. 이제 정확히 하셨잖아요. 저희 집 사는 거 보니 뭐 느껴지시는 것 없으세요? 저는 예비 시어머니가 제게 했던 말을 다시 돌려주었어요. 우리 집 사는 거 보니 뭐 느끼는 거 없냐며 우쭐대던 그 말이 다시 예비 시어머니에게 돌아갔죠. 저는 그 말을 듣고 그저 어이없을 뿐이었지만 예비 시어머니는 눈앞에서 본 엄청난 집안 차이에 말문이 막혔죠. 말에도 힘을 가지려면 그걸 받쳐주는 배경도 중요하다는 것이 이런 것 때문인가 봐요. 제가 예비시댁에서는 그토록 말하려고 할 때는 들어주지 않던 것들이 지금은 그들의 말문을 막았죠. 그래도 너희끼리는 사위 좋잖니. 그러니 우리 아들 봐서 다시 생각해 볼 수는 없겠니? 그랬었죠. 그런데 그날 일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믿음도 사라졌죠. 어머니께서 원하시는 대로 됐어요. 그건 내가 아들에게 잘 이야기해보마. 그러니 오늘 이렇게 보자고 한 건 파혼 이야기를 어른들끼리 만나서 확실하게 매듭 지으려고 한 겁니다. 아니, 아이들이 아직 마음의 정리가 되지 않았는데 어른들이 나서서 이렇게 뜯어 말리는 건 아니죠. 저희 아이는 이미 정리가 끝난 것 같은데요. 저는 콕 집어서 파혼의 원인이 예비 시어머니라고 말했어요. 그토록 아들에게 좋은 짝을 맺어주고 싶어 하던 분이었으니 자신 때문에 이렇게 좋은 결혼이 깨졌다는 것을 평생 안고 가는 것이 최고의 복수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그래도 일부러 예비 시어머니 때문이라고 말했죠. 예비 시어머니는 어떻게든 파혼만큼은 막아보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자신이 싸움을 만들어 놓고는 그걸 자신이 아들에게 잘 이야기해 주겠다고 말했죠. 그런데
이미 예비 신랑과 싸움으로 관계는 틀어질 대로 틀어졌어요. 그게 한 번뿐이었다고 하더라도 그 한 번으로 저는 모든 것을 본 거죠. 예비 시댁의 이런 모습까지요. 제가 예비 시어머니를 탓하고 엄마가 단호하게 말하자 예비 시어머니는 더 이상 말을 이어갈 수 없었어요. 짧은 만남으로 단호하게 파혼을 전달한 셈이죠. 마지막 예의를 차리며 현관문 앞에 배웅을 해드렸죠. 그럼 조심히 돌아가세요. 아이고, 내가, 내가 우리 아들 결혼을. 제가 현관문을 완전히 닫기도 전에 예비 시어머니는 뒷목을 잡고 주저앉았어요. 결혼 상대가 이런 집안인 줄 알았다면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겠죠. 자신이 했던 어줍지 않은 행동들을 후회하는 곡소리가 들렸어요. 예비 시어머니는 그렇게 한동안 복도에 주저앉아 있었어요. 저는 인터폰으로 확인하며 예비 신랑에게 연락했죠. 어머님 지금 우리 집 앞에 계셔. 모셔가. 어머니가 왜? 오늘 파혼 얘기 어른들끼리 한다고 우리 집 오셨잖아. 파혼 얘기라니. 그걸 왜 어머니가. 설마 모르고 있었어? 그때 일 때문에 어른들끼리 오셔서 이야기한다고 오셨는데 복도에 계속 앉아 계시네? 그러니 모셔가. 그날 이후로 예비 신랑과 제대로 된 연락을 한 적이 없었어요. 시간을 갖자는 의미가 어떤 무게를 가졌는지 저와 예비 신랑은 잘 알고 있었죠. 이런 면에서는 예비 신랑이 참 잘 맞았죠. 가볍게 듣지 않았다면 파혼 이야기가 나올 거라는 걸 짐작하고 있었겠죠. 그런데 그걸 예비 시어머니가 저희 엄마와 이야기를 할 거라고는 생각지 못한 것 같았어요. 아들 몰래 파혼 이야기를 하고 정리할 생각이었던 것 같았죠. 그렇게 하면 확실히 저를 떼어놓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했던 빌라가 아니어서 지금 땅을 치고 후회하는 거죠. 시간이 얼마 흐르지 않아 예비 신랑이 왔어요. 복도에 주저앉아 있는 예비 시어머니를 일으켰죠. 엄마, 여기는 또 왜 오셨어요? 아니, 나는 그렇게 파혼시키고 싶어 하셨는데 이제 파혼하고 나니까 속이 후련하세요? 어떻게 다시 이야기해보면 안 되겠니? 그래도 네 이야기라면 들어줄 것 아니냐. 이미 다 끝났는데 뭘 들어줘요. 다 끝났다고요. 예비 신랑의 말에 예비 시모는 땅을 치던 손이 자기 가슴을 향했죠. 아들 결혼을 망쳤다는 생각에 자책하는 것으로도 모자라 아들의 원망까지 들었으니 평생 마음의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겠죠. 그리고 그것만큼 부모로서 힘든 짐도 없을 것 같았어요. 반면 저는 예비시댁이란 짐을 덜었죠. 자신의 것만 최고라고 여기고 상대는 없이 여기는 이런 시댁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만으로도 다행으로 여겼어요. 그리고 중요한 순간에 제 편이 되어주지 않은 예비신랑의 모습을 보았다는 것도 참 다행이었죠. 결혼이라는 평생 함께하는 사람을 선택하는 일인데 이런 사람들과 평생을 하기에는 힘들었죠. 여러분도 결혼을 준비할 때 신중하게 결정하겠지만 평생 함께하는 사람을 선택하는 일인 만큼 신중에 또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긴 저의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